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자, 오늘의 좀 제목은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가 없는 걸로 시장은 말을 하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동 데이터가 주는 어떤 착시 효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좀 오고 있는지에 대한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사실 이제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3.8%까지 엄청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게 사실 12월 달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 발언 이후에 또 이제 지표들도 잘 나왔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과 이런 실업률도 잠깐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확 내려왔다가 다시 미국의 경기를 말하고 있는 노동 지표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채권 금리가 4%를 다시 돌파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4%를 넘어가서 이제 4.2%를 넘어가고 TLT나 이제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기회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굉장한 반전이 있었고요. 대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우선 ADP에서 나온 거는 이제 예측치가 14만 5천 건에서 이제 10만 7천 건으로 이제 하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고용비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고용이 확실히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목요일 지표에서 볼 수가 있었지만, 금요일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수를 보면은 예측치가 18만 7천 건에서 35만 3천 건으로 엄청나게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집계가 됐고, 실업률 또한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3.7%로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거예요. 전월 4.3%에서 4.1%로 내려올 거를 예상했지만 4.5%로 확실히 더 반등을 해버렸고, 이렇게 0.6%로 월 대비로도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업률도 빠지지 않는 3.7%로 계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3월 금리 인하는 이미 저 멀리 물러갔고요. 5월 금리 인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게 채권 금리는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온 폭을 되돌리면서 4%를 다시 넘어갔습니다. 미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의 발표를 좀 확인을 해보면 35만 3천 명 중에서 광업이나 석유와 가스 추출 산업에선 고용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테크기업과 리테일 산업이나 서비스, 헬스케어 등은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정부 주도 일자리가 실업률의 상승을 저지했다면, 이번에 발표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이 좀 활발하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의아한 것이 있어요. 이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실제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0.2시간이 낮아진 건데 34.1시간이 1월에 집계된 거고, 이것은 이제 0.5시간 정도의 평균치가 낮아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주당 근무하는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그도 그럴듯이 이번에 발표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사실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략 4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이제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거나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풀타임 잡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비농업 고용 창출이 있었지만 경기활동 지수를 하는 수치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아요. 62.5%로 시계를 좀 길게 펴서 보면은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월비로는 동일하고요. 정리를 좀 하면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번 고용보고서에는 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3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해하면서 고용보고서 조사 방법에 따른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선 고용보고서 자체가 기업조사와 가계조사로 나뉘어지는데, 기업조사에 비해서 가계조사에서 고용증가세가 훨씬 보수적으로 잡힌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를 많이 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채용 공고를 올린다면, 가게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타임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고, 풀타임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 이직자 수나 취업자 수가 늘지 않고 경기 활동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선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채권금리 움직임은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과 이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을 보면 재밌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강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금리는 이렇게 확 반등을 해버렸죠. 3.8에서 4%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증시는 또 좋았죠. 원래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게도 좋지 않은 작용을 그동안 해왔어요. 이렇게 커럴레이션이 분명히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증시는 내려간다는 법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AI 수혜주들의 하드캐리로 올라간 겁니다. 빅테크 쪽에서 많은 상승을 했고요. 금리에 영향을 받는 유틸리티와 이제 부동산, 리츠 섹터는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고, 또 원자재 시장은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거의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72.42불을 기록을 했는데, 지속적인 홍해에서 미국과 이란 후티 반군의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공급망 문제로 인한 또 컨테이너 운임료도 어느새 저점 이후에 2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원자재 움직임이 오히려 내려간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거의 한 104까지 찍었어요. 103.825로 마감을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채권금리는 폭등을 했고, 달러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는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각각 따로 노는 상황이, 자산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금요일 발표 이후에 인하 기대감이 멀어진 건데, 메타와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인한 증시 분위기를 상승세를 이끌고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후행 지표들이 이제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 나스닥의 힘은 계속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 당분간은 나스닥이 숏을 치는 판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쿨링되는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채권금리의 움직임을 봤을 때 4%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4.2%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장기채권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분명히 실제 시장과 실물 경기에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제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간밤에 NICB 은행 주가가 40% 하락을 했고, 보시는 표는 이제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40% 더 하락할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부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재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오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의 노동 지표의 발표로 이제 물러갔잖아요. 그렇다면은 고금리 기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서 약한 고리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럽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50%를 평균으로 잡고 최저금리가 한 6%를 넘길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나 하이힐드 시장도 점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실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단기채권 비중이 높고 향후 TLT는 매수할 기회를 시장이 분명히 또 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